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새 대표의 만 36세의 이준석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헌정사에서 집권 여당이나 제1야당에서 30대가 간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준석 돌풍이 그야말로 현실이 되면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참 하루 들썩거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새 대표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돌풍이 현실이 된 것인데 영선 또 30대 제1야당 대표 헌정사 이후 정치사에 이제 큰 이변이 아닐 수 없는 그야말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변화의 바람이 시사하는 게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그 의미부터 좀 짚어보죠. 예. 뭐 보수와 진보 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 뭐 정당 기존 정당 체제를 망라해서 역사적 사건인 것은 분명하죠. 예. 과거에 또 보면 뭐 70년대 40대 기수론 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뭐 2002년의 대선 등 예. 세대 교체와 시대 교체 요구가 응축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주로 이제 민주당에서 있었는데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그 야권에서는 장기 집권을 하는 동안에 사실은 이 공고한 기득권 구조가 형성이 돼 있고 내부적인 어떤 혁신이나 변화의 바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 이준석 돌풍이 초반에 일기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라고 뭐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예. 그만큼 이제 그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세대 교체 그리고 바로 내년에 있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사람과 지금의 내용으로는 안 된다 이런 열망이 강하게 있었고 그게 그대로 표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뭐 처음부터 예상을 좀 하셨어요? 이렇게 될지? 네, 저는 처음부터 사실 이준석 후보가 출마할 때부터 네. 이 바람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예상을 했고 뭐 이 자리에 나와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그만큼 밑바탕에는 국민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변화 요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를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예. 이 보수 정당에 계신 분들 상당수가 설마 이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에 예. 대해서 일어날까 봐 오히려 우려를 하는 이런 모습을 봐왔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어쨌든 모든 정치의 지금 상황을 보면 지역 구도와 이념 구도, 세대 구도가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근데 과거 정치는 주로 이제 지역 구도 위주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재의 정치들은 사실 이념 구도로 이렇게 정치판이 짜여져 왔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정치는 이제 세대 구도가 이제 단순하게 현상을 넘어서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준석 당대표의 이제 당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치 지형의 변화를 이제 예상하건대 2030 세대가 이제 단순하게 목소리를 내는 수준이 아니라 예. 정치적, 경제적 권리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받아들일 때 이 정당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들의 그 민심을 받으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지 과거와 같이 2030을 액세서리로 혹은 그냥 단순하게 의견 듣는 수준으로 해서는 그러니까요. 앞으로 정치를 끌고 갈 수 없다. 이준석 대표가 힘들게 낸 길이지만 이번에 낸 길을 통해서 아마도 무수한 2030 세대가 정치적인 도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정치 지형의 변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신임 대표가 일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이제 당권을 거머쥐었지만 그렇습니다. 당원 투표에서는 나전 의원에게 좀 밀렸습니다. 민심과 당심이 좀 괴리가 있다라는 해석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보수 성향이 강한 당원들이라든가 중진들은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전히 뭐 속내야 이제 결과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잘 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낯선 상황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근데 어찌 됐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당분간 이런 뭐 당내 불안이 계속될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어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당원과 국민의 선택이 분명히 지금 드러난 결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일부 당원들의 지지 성향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형성된 지도부의 방향을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긴 하는데요. 예. 근데 여전히 이제 그 안에 리스크는 존재하죠. 이게
어쨌든 세대 교체, 인물 교체 결과로서 이준석 대표와 또 여러 최고위원들이 선출은 되셨는데 이 당내를 아우르고 통합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께서 공존의 가치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긴 했는데 예. 대선 구도가 물론 그 국민의힘에서 선출되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지상 과제로 삼고는 있겠지만 당내 권력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권력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공존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그런 과제를 잘 아우르고 국민의힘이 공통이 추구하는 가치나 과제를 실현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갈등 요인은 잠복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내 어떤 앞으로 있을 그 변화에서 부딪히게 될 그 불협화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민심과 당심의 괴리감이라고 얘기했던 그 질문이 그 결과에서 늘어났듯이 이게 이제 좁혀지는 게 중요할 텐데 이건 어떤 식으로 좀 완충이 좀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번에 당심에서 그 이준석 당대표가 한 3% 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근소하게 졌죠. 아주 예. 근소한 겁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장이 네, 예. 당대표를 놓고 경합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그 당시에 당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 여론조사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선거에서 무려 33%의 격차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준석 후보는 3%, 단지 3%거든요. 이건 엄청난 변화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이 원인은 뭐냐라고 할 때 결국은 영남 중심의 이 당원 구성 분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이 거의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원 구성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당대표를 찍었다는 것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죠. 예. 결국 지난번 서울시장, 부산시장에서 봤듯이 결국 2030 세대, 그다음에 중도층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결국은 권력 교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이준석 당대표를 통해서 2030의 마음을 얻고 좀 더 중도로 다가가는 시도를 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도 대구에서 주장하는 후보를 당대표로 만든 이변이 발생한 거거든요. 예. 예. 이런 전략적 선택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이 대표가 비빔밥을 그 좀 예로 들면서 당의 최우선 가치로 공존을 좀 꼽았고요. 공존 경쟁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방법 그 일환으로 이제 공천 자격 시험도 있었고 토론 배틀을 통해서 대변인단 선발 등의 어떤 정당 내 공개 경쟁 선발을 예고했는데 새로운 시도다. 상당히 신선하다는 반응도 있는 반면에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제안들을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뭐 신선하긴 한데 예. 이제 그러한 것이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의 내용이 퍼퓰리즘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지점이 그 지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훌륭하고 또 검증된 정치인이라는 거는 이번 뭐 전당대 결과가 나타내주고 있는데 예. 개인적 정치인으로서 성공하는 것과 정치 지도자로서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한 정치적 역할을 해내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가 능력주의, 결과주의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계급, 계층을 다 뛰어넘어서 그러한 그 사회 극심한 갈등을 조율해서 국가 공동체가 함께 나가야 될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단순하게 이벤트나 퍼퓰리즘적 그 내용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정치의 본연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 정치를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끌어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 이제 변화와 혁신이라는 게 안 해봤던 것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늘 했던 거를 그냥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일 텐데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뭐 토론 배틀을 통해서 대변인을 뽑고 혹은 기초의회 공천 심사를 할 때 기초 최소한의 자격 시험 정도를 도입해서 공직자라면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자질 정도의 검증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저는 새로운 시도라고 보고 이런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사실 불안한 시선을 갖고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토론 배틀이나 결국 이제 공천 이제 자격 시험 이런 부분을 보면은 결국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건 능력주의거든요. 능력주의, 실력주의인데 과거에는
그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치 지도자들이 예를 들면 뭐 이준석 대표도 뭐 하버드 출신 아닙니까? 머리 좋은 거는 뭐 누구를 그 갖다 놔도 이길 텐데 예.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자기가 그걸 내세웠을 때 오히려 그래 너 잘났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을까봐 오히려 더 자기 그것을 숨기고 감추고 이런 식의 했던 것이 기존의 정치의 화법이거든요. 이것을 젊은 세대인만큼 정말 그 가식 없이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능력주의고 나는 실력을 중시한다. 그래서 실력을 중시하고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국민의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을 당이 선보여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변화가 과연 어떻게 당의 체질을 바꿀 것인지 이것은 이제 아직 남은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그 관전 포인트이기도 한데 예. 어쨌든 간에 이런 변화의 방향이 있어야 뭐 국민들로부터 접근해 가는 거지 기존의 것만 반복해서는 답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필요한 것이다.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대표 당선과 함께 눈에 띄는 대목이 새롭게 선출된 최고위원, 굉장히 젊은 지도부로도 꾸려졌습니다. 예. 면면을 살펴보면요. 초선, 그리고 여성들이 포진한 점이 눈에 띄고 또 지역 안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새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세대 교체나 정치 교체에 대한 그 국민적 요구 또 보수 지지층의 여론이 최고위원 선거에도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 결과로서 이제 향후 이제 정치의 어떤 지도자의 자질이나 자격에 있어서 국회의원 선수라든가 정치 경력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요구되고 있는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누가 어떻게 잘 수용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이제 기준이 제시됐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최고위원 선출 과정이 상대적으로 당대표 선출에 비해서 부각되지는 못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뭐 그 정당이나 세력이 어떤 세대 교체 과정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은 기존의 어떤 사회적 담론이나 의제 그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다지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예.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싸울 것이냐,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부분 정치적 의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 과연 이제 새롭게 뭐 구성된 지도부가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잘 역할을 해내고 이제 정권 교체로 이어지기를 바라시겠지만 예. 정치 전체로 볼 때는 보수 혁신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 과정에서 드러내서 이게 우리 전체 정치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국민의힘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가치와 내용을 가지고 정부와 대립한다면 지금까지의 정치 모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이나 보수 지지층이 요구했던 내용과 다른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대표가 대선 승리를 지상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시간이 뭐 많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 그래도 정시 출발론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뭐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어떤 사이에 대한 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대선 경선 관리를 어떻게 좀 할 것이냐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이게 꿈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 뭐 당대표 당선되고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자기는 이제 다음에 더 큰 꿈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우선은 이번 당대표로서 가장 큰 성과를 남겨야 되고 그 성과는 결국 대선 승리입니다. 예. 이번 당대표의 최대의 목적은 대선을 잘 관리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공식은 결국은 야권의 후보 단일화라는 거죠. 그래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포기하면서 뭐 과거에 유승민계하고 친했다고 해서 유승민을 옹호하고 이렇게 되면 당내 분란이 나올 걸 뻔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든 뭐 안철수 대표든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얼마든지 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고 또 함께하는 어떤 그 포석을 계속 두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준석 당대표가 얘기했듯이 어떤 윤석열 총장한테만 뭐 이렇게 매달리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내에도 원희룡 제주지사나 유승민 전 의원이나 주자들이 있고 홍준표 의원도 있고 그래서 여러 주자들이 동일한 선상에서 뛸 수 있도록 자기는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할 것이라고 보고 그 판단은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나 안철수 대표의 전 판단이라고 봐요. 당대표가 이준석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들어오길 머뭇거린다?
그거는 제가 볼 땐 대선 주자로서의 자질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준석 당대표의 효과에 의해서 뭐 어떤 통합의 저해 이런 요인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준석 돌풍이 현실화된 이 상황을 보는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이 변화의 바람을 정면으로 이제 마주하게 된 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시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여권에서도 이런 어떤 세대 교체라든지 쇄신 바람이 불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이제 뭐 당연한 결과하고 이제 반작용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뭐 극명하게 이 그 기존의 인물들을 놓고 비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예. 이제 당연히 이건 전당대회 효과이기도 하고 야권에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에 없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향후 내년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대해서 당내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세대 교체 논의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미 그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돼 있고 예. 곧 이제 대선 경선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 쇄신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이제 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역할을 잘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 과정에서는 일단 20, 30대에서 좀 민심 이반을 어떻게 수습해서 20, 30대들이 지지하는 민주당을 다시 만들 것이냐. 그래서 그러한 것의 바탕에서 여러 가지 제기됐던 부동산 문제라든가 또 코로나 극복 이후의 경제 또 민생 안정 이런 과제들을 실현해 가면서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지 인위적인 어떤 뭐 그 세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각되거나 이런 당내 갈등이 드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이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낡은 리더십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넣고 분석을 했는데 여당 내에서도 어떤 상당한 큰 변화에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인데 어떤 식으로 좀 그게 발현될 거라고 좀 예상을 교수님께서 하세요? 사실 이준석 현상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이준석 현상은 이게 야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 한국 정치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당도 이번 기회에 굉장한 변화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마음이고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당내에서 이제 정풍 운동이라는 거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일어날 텐데 지난번에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정풍 운동이 일어났어야 하는 겁니다. 엄청난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조국 문제에 대한 이제 어떤 사과나 이런 반성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지자들이 강성 지지자들이 반발했고 결국은 그 사과를 또 반성하는 반성문을 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러 버렸거든요. 그래서 정풍운동이 좀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그 당대표 선거가 이어졌는데 뭐 송영길 당대표가 당선된 그 상황에서 뭐 홍영표 의원이나 뭐 우원식 의원이나 이렇게 나왔는데 세 분이 큰 차별성이 없이 비슷한 연배에 비슷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면서 사실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가 너무 흥미없이 이렇게 끝나버렸거든요. 저는 계기들을 많이 놓쳐버리면서 지금 이제 과연 어떤 계기가 남아있을까. 결국 이제 바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는데 지금 대선 국면에서도 이미 소위 얘기해서 빅3라고 하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의원이 딱 털을 잡고 계세요. 그래서 이 털을 어떻게 과연 새로운 세대들이 자기의 어떤 주장과 어떤 지지세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확장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좀 사실은 좀 회의적인 것이죠. 그래서 좀 때를 많이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절차에 먼저 들어간 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선 기획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선 기획단에서 일단은 당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이 경선 연기론에 대한 입장 정리가 일단은 돼야 된다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신지요? 이제 뭐 한 열흘 전부터 해서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당원들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선 연기 요구가 있었고요. 의원들 내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데 기본적인 입장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거는 당원에 명시된 대로 180일 이전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는 것인데
어찌됐든 변화된 상황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선이라는 예. 게 이제 우리가 우리 일정만을 고수해서 가는 것이 대선 전략상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우리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는 상황이고,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생긴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준석 대표 선출 이후에 국민의힘이 그 보수 혁신의 내용을 당내 실현해 가는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해서 대선 후보로 부각되는 과정, 그 일정,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당내 우려, 문제 제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송영길 대표의 입장은 명확하십니다. 일단 대선 기획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선 전략적 차원이라든가 현행 일정으로 갔을 때의 문제라든가 국민의힘의 향후 어떤 정치 행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당내 여론을 수렴해서 이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네. 어찌됐든 압도적인 당내 여론이 형성되면 경선 연기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교수님께서는 여당 내에서 불고 있는 이 경선 연기론 좀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선거 전략상 보면은 경선을 연기해서 이 국민의힘의 선거 일정하고 좀 비슷하게 맞춰가는 게 전략상은 아마 유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원칙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어제도 이제 정성호 의원,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이것을 아주 탐욕스러운 행위라고 규정을 하면서 아주 경선 연기론을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계에서는 우선 전체적인 선거 전략보다도 워낙 친문계에서 본인에 대한 배타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선 후보가 되고 보자, 이런 식의 그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 연기론에 쉽게 동의해 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예. 되면 이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